느끼죠. 솔직한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일요일은 그래도 좀 많이 자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요일은 1시간 일찍 자고 30분 늦게 일어난다며. 사실 그렇게 자는 게 행복인데. 오늘은 종강입니다. 아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까지 하고 나면 정적분과 활용은 아마 여러분들 진도가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겠는데 밖에서 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세요. 알겠죠? 딴 데는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여기만 5주가 돼서 사실 마지막까지 다 못한 경향이 있어요. 좀 딴 걸 꼼꼼하게 하다 보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촬영해서 오늘 업로드 할 거거든요. 알겠죠? 오늘은 부정적분을 안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분을 할 줄 모른다 싶으면 바로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돼요. 1층이라서 아주 시원한 바람 쐬고 오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분은 건너뛰고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혹시 정적분의 정의 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재 페이지는 197페이지. 여기 정적분에 대해서 정적분의 정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적분의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옛날로 거슬러 가자면 우리가 실제로 이 수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반영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과거에 이렇게 불규칙한 땅들 있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땅의 모양을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내 땅이야. 아니야, 저기가 내 땅이야. 그래서 사람들끼리에 대한 막 땅에 대한 서로의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대의 수학자들, 과거에는 이제 논리학자들이라고 하죠. 그 논리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뭘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나오는 그 도형들은 뭐밖에 없었어요.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밖에 없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 수학자들이 이 삼각형, 사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형들로서 뭔가 도형의 이 땅의 넓이를 측량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안해낸 게 구분구적법입니다. 미적분한 학생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역을 분할하여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수학자들이 구하내는 방법이 요 땅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 해서 첫 번째 여기에 맞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어때요? 딱 같은 비율이 되는 사각형을 반씩 쪼갰더니 그래도 땅이 아닌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쪼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지고 나니까 땅이 아닌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 그러면 한 번 더 쪼개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쪼개보니 더 땅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찾기가 더 쉬워졌다 그 말이야. 그럼 이 땅 넓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해? 여기를 이렇게 몇 등분 하는 게 아니라 무한정 나누면 아주 요게 점처럼 될 거기 때문에 땅의 넓이가 아주 정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무한히 많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서 땅의 넓이를 정확하게 측량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뭐냐면 미적분하는 학생만 알 거예요. 급수라는 내용이 파생이 되죠. 자, 근데 과거에 선생님이 공부를 할 당시 그때나 그 다음 교육과정 이때는 급수라는 이 내용이 문과 학생들도 동일하게 배웠습니다. 지금의 확통 선택자들, 기하 선택자들도 수투를 할 때 같이 배웠었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교육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이 원래의 정적분의 정의
넓이를 우리가 구역을 분할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거를 원래의 정적분의 정의였는데 정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구분구적법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급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교과서에서 다시 재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적분의 정의가 뭐다라고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수리 논술의 단골 메뉴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수리 논술을 한 6개 친다 또는 뭐 3개, 4개 친다 했을 때 보통 학교 한 군데는 걸립니다. 이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증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 있지.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 하시면 얘는 large f b에서 large f a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large fx는 small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리던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가 아니야. 과거에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얘 이름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는 요거를 정적분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a부터 이렇게 x까지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우리는 sx 이렇게 지정을 하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서 여기가 x 더하기 h 이렇게 뒀을 때 여기는 요 a부터 x 더하기 h로 둘러싼 요 부분을 뭐라 할까요? s에 x 더하기 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넓이의 차 있죠. 요 넓이 차. 요 넓이의 차를 구할 건데 요 넓이의 차를 우리가 아는 도형이 없어서 뭘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에 요 사이에 있는 어떤 C가 존재하겠지라고 여기서 사이값 정리를 응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여기 S의 X 더하기 H에서 S의 X를 뺍니다. 그게 어때요?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는 누가 되죠? H죠, H. 자, 높이는 뭐예요? FC가 됩니다. 요거 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배운 내용을 응용합시다. H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H분의 어때요? S의 X 더하기 H 빼기 S의 X 그게 뭐예요? FC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리미트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가 어떤 식의 범위냐? 요 C라는 놈은 결국에 뭐죠? X보다는 크고 X 더하기 H보다는 작은 요런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양변에 뭐야? 리미트 H가 0이다. 얘를 취해 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 같다가 살아나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X로 수렴하죠. 얘도 어디로 수렴? X로 수렴합니다. 그럼 C도 뭐로 수렴? X로 수렴하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X 이렇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뭐예요? 왼쪽은 도함수의 정의 S 프라임 X가 될 거고 그게 뭐다? F, X야 이렇게 해서 S 프라임 X와 FX의 관계를 정의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A부터 X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DT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FX를 뭐해? 적분했다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지? 무슨 적분밖에 몰라요 지금? 부정적분밖에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뭐라고? f large fx라고 이렇게 가정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어떤 large f의 x의 뭐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얘가 바로 뭐다? 무엇이 된다? sx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x에 a를 딱 대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죠? sa가 large fa에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a부터 a까지 넓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sa는 누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라는 피적분 상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가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하시면 얘는 large fx에서 뭐 빼? large fa를 이렇게 빼는 모양으로 정리되죠. 그래서 우리는 x에 뭘 집어넣어? b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에 대한 ft dt. 그래서 그 결과는 뭐다? large fb에서 large fba를 뺀 요런 모양이 된다가 바로 정적분의 정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얘기했죠. 여기서 논술을 쓰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리 논술의 단골 메뉴입니다. 또는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면접 때 너 정적분의 정의 설명할 수 있니? 이러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면서 지금부터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질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 교과적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계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라는 이야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워도 되죠? 안 덥니? 하나만 좀 끌게요. 이게 전부 다 켜져 있어서. 후 좌측. 저기 하나만 켜놓을게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아, 오늘 진짜 바깥 날씨와 안의 날씨가 너무 차이가 심하죠. 아까 내가 차 타고 오는데 마이너스 12.5도 찍혀있던데. 마이너스 12.5도면 알죠 여러분들? 영하 10도 이하 되면은 어떤 상황이 돼요? 물 뿌리면 10초 뒤에 바로 바닥에 얼죠. 자, 봅시다.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 포커스 2. 그냥 복습 한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fx dx 얼마입니까? 0인 거 알죠? 자, 아래 끝과 위 끝에 뭘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뭐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적분은 함수가 아닙니다. 부정적분은 함수가 맞아요. 부정적분은 실제로 그 결과가 함수가 되지만 정적분은 그 결과가 함수가 되지 않고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a부터 b까지에 대한 fx dx를 하나, 또는 a부터 b까지에 대한 fy의 dy를 하나, 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ft의 dt를 하나, 어때요? 전부 다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요런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한 내용이죠. 정적분은 부호를 포함하는 넓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정적분은 이 fx와 x축 사이에 부호를 포함하는 넓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시들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여기가 a, b 하고 요렇게 s 한 다음에 여기 y는 fx 하시면 자, 요거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 fx dx 하시면 뭐지? 얘는 그냥 뭐예요? s 이렇게 두면 되지. 근데 반대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요. a, b 이렇게 해서 y는 fx 했을 때 요 넓이를 s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 fx dx 하시면 뭐지? 얘는 마이너스 s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이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무수히 많은 요 함수 값들의 뭐예요? 합이에요. 음의 함수 값들을 이렇게 더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세 번째,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할게요. 자, y는 fx 했을 때, 자, 여기가 s1, s2, s3 해서 얘는 a, b, c, d다. 그래서 인테그랄에 우리는 a부터 d까지의 fx, dx를 구하세요. 자, 하면 얘는 어떻게 되지? S1에서 S2를 빼고 S3을 더하는 X축 기준으로 위에 쓰면 플러스 아래에 쓰면 마이너스인 부호를 포함하는 넓이의 합이지. 됐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자, 넘겨서 4번. 자, 나중에 시험 칠 때도 또 많이 응용되는 내용이긴 한데 네 번째,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X축과 이 둘러싸인 넓이가 곧 뭐예요? 이 정적분의 함수값 차이죠. 선생님 무슨 소린가요? 라고 했을 때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y는 fx 있다고 칠게요. 자, 얘를 적분한 large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분된 함수로부터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자, 이게 S1, S2, S3에서 어떻게 돼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좀 많이 감소하고 증가 많이 하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와 여기의 넓이는 요거와 여기의 낙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정적분을 둘러싸인 넓이 S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높이에서의 요 낙차가 뭐야?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무엇이 돼요? S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얘 둘러싸인 요 넓이는 뭐예요? 요 낙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 S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은 이 정적분에 있어서의 함수값 차이 자체는 X축과 둘러싸인 넓이랑 동일합니다 라는 것까지 교과 내용이죠. 자, 그러면 좀 약간 비교과서적인 내용들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 교과 내용의 성질, 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심플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야, 인테그랄 k의 fx dx 하면 뭐야? k가 뭐로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알죠? 맞죠?
그러면 2번 3번 같이 합시다. 인테그랄의 fx 뿔마 gx 하시면 어때요? 요 인테그랄은 뭐 할 수 있다? 분배가 될 수 있는 거 알지? 네 번째, 우리가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가운데 뭐예요? a와 b에 끼인 숫자 c에 대해서 우리가 쪼개낼 수 있죠. 어떤 식으로? a부터 c까지에 대해서 fx dx와 그 다음에 c부터 b에 대해서 fx dx. 됐나요? 요까지는 다 교과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적분 계산을 어떻게 심플하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2차 함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웠을 때 수능적으로 계산을 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 되죠? 요까지는 다들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할 교과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정적분 계산에 대해서 좀 해볼 텐데 여러분한테 오늘 계산을 조금 심플하고 빠르게 적분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은 5번 돼 있지만 그냥 저는 정적분의 계산해서 따로 타이틀로 정리를 할게요. 쓰실 분들은 요 우리 프린트에다가 빈칸 많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성질, 우리 2차 함수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이렇게 갖다 할게. 여기는 y는 fx가 이렇게 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요 성질 알아요? 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선생님 이거 왜 그런가요?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넓이가 곧 뭐다? 낙차라 했죠.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넓이만큼 감소하고 여기의 넓이만큼 증가했을 때 동일하니까 여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함수값이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대 몇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2대 1의 비율 관계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여기 x축 아래 부분과 바깥쪽에 대해서 넓이가 동일한 상황이면 넓이 b가 2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는 2차 함수가 꼭지점에 이렇게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둘러싸인 요 넓이가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됐나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함수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뭐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했을 때 봐봐. 여기서부터 있잖아. 이런 거야. 여기는 요 좌표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 있는 요 감소한 부분의 넓이와 높아진 넓이가 어때요? 같아지는 거 아니야? 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봐봐. 요 넓이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변곡점이잖아. 맞지? 변곡점에서 이렇게 점대칭이 되는 놈이 축이라고 했을 때 요거 여러분들 배웠어요, 저랑. 몇 대 몇이라 했죠? 1대 루트 3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L이라고 두면 얘는 뭐예요? 루트 3L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칭축에 대해서 오른쪽 부분에서 x축 아래와 윗부분이 서로 같은 상황이면 여기에 길이 b가 1대 루트 3이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함수에 둘러싸인 영역에 대한 넓이의 공식 기억할 겁니다. 뭐 직선으로 연계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얘가 fx가 어떤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알파 베타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넓이가 있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고 최고차항 계수가 y는 ax의 세제곱에 제곱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확인하면 돼. 직선은 의미가 없어. 뭐 y는 mx 더하기 n 해도 최고차항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넓이를 내가 s라고 합시다. s. 그럼 여기는 요 s는 뭐가 되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오늘 증명은 못해요. 시간 없어서. 되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이 센스 있게 푸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이차함수가 요렇게 있었어. 여기가 1하고 5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4가 있다고 칠게. 그래서 우리가 y는 fx가 요렇게 있고요. 이놈이 뭐 예를 들어서 a에 x-1에 x-5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물론 a는 음수가 되겠지. 맞아요? 자, 이래놓고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인테그랄의 뭐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fx dx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요? 얘를 전개해서 1부터 4까지 뭐 할까? 인테그랄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요렇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는 윗부분은 뭐예요?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x좌표가 1하고 4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요 넓이가 뭐가 돼? 6분의 절대값 a에 4-1의 몇 제곱? 세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랫부분 넓이 있죠? 여기. 자, 여기는 요 주황색 부분의 아랫부분 넓이는 뭐예요? 밑변의 길이는 3, 높이는 뭐예요? f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뭐예요? 밑변 3, 높이 f4 인 직각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요 넓이 합한 게 뭐예요? 적분한 값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는 요 값을 그냥 인테그랄 하지 마시고 계산을 하실 때 인테그랄에 계산을 하지 마시고 여기 6분의 절대값 a에 4-1의 세제곱하고 더하기에 뭐 하면 돼요? 2분의 1 밑변 길이 3 f4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게 계산을 심플하게 할 수 있겠지. 굳이 전개해서 인테그랄 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계산 공정을 늘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요까지는 이차함수에 대한 이야기들 싹 다 한 겁니다. 실전에서 좀 이따 다 응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실전에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체화시키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시간으로서 좀 많은 시간을 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단언컨대 예언 하나 해주자면 3월 모의고사는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높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시험 칠 때 이게 내 보통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3월 모의고사 점수가 내 수능 점수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서 생각보다 시간 관리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단축시키기 위한 이야기니까 요거 적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까? 두 번째 3차 함수. 자, 정적분의 계산에서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3차 함수가 요렇게 접하고 요렇게 잘라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이제 같은 상황이야. 알겠나? 자, 그러면 y는 fx에 대해서 얘를 적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돼요?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지. 맞죠? 즉 보시면 알겠지만 감소한 낙차
증가한 낙차가 어때? 똑같단 말이야. 그 말은 이렇게 축을 그렸을 때 여기는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차 함수가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요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얘가 길이 b가 몇 대 몇? 3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 함수가 이제는 점대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대칭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서로 같아.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이제 같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를 y는 fx를 하고 함수를 적분해서 적분된 모양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감소 증가인데 요 증가한 양, 감소한 양, 낙차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감소한 낙차와 증가한 낙차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내가 몇 대 몇이라 했지? 1대 루트 2라 했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1대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3차 함수에서의 계산 응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자, 이제 넓이 공식에 대한 몇 개를 소개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작년 6평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 할게요. 자, 요 fx가 최고차항 계수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요. 직선으로서 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프가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도 똑같습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여기가 이제 y는 ax의 세제곱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됐나요? 자, 요 넓이를 S1이라 했을 때 S1만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외웁시다. S1은 이렇게 돼요. 6분의 절대값 A에 여기는 감마 빼기 베타의 세제곱. 그쵸? 여기에 뭘 곱해요? 베타와 감마의 중점의 좌표. 여기랑 여기의 중점으로부터 어때? 알파까지 거리 L을 곱해주시면 돼요. 증명은 복잡해서 안 할 겁니다. 여기는 L을 곱할 겁니다. 자, L이란 결국 감마에서 2분의 뭐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알파를 이렇게 뺀 건데, 조심해. 이거를 이렇게 문자화해서 외우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냥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에 요 둘러싸인 x 빼기 x의 세제곱 한 다음에 둘러싸인 x와 x의 중점으로부터 다른 애까지 거리를 곱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S2도 기억해 봅시다. 이 S2 할게요. 그럼 S2는 동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절대값 a 하시고 베타 빼기 알파 둘러싸인 놈의 세제곱 곱하기 자 둘러싸인 놈의 중점
둘러싸인 놈의 중점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다른 해까지 L 다시를 할게. L 다시를 곱해주시면 돼요. L 다시는 감마에서 뭐 하면 돼요? 얘는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문자화해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지? 둘러싸인 x의 중점으로부터 다른 해까지의 거리, x좌표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외워두세요. 자, 지금부터 이거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됐나요? 지워도 돼요? 천천히 쓰세요. 작년에 6월 모의고사에 10번 문제가 이런 넓이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B고요. 그다음 여기가 A였습니다. 보통 어떻게 돼요? B-A나 A-B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지. 근데 유례 없이 이거 넓이를 더하라라고 나왔어.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알고 있는 애들은 요거 쓰고 더하면 끝이지. 근데 너네 생각해봐봐. 얘를 전개해서 인테그랄 한다 생각해봐봐. 얘를 여기서부터 요까지 인테그랄 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인테그랄 하고 시간 걸리겠니? 안 걸리겠니? 이미 10번 푸는데 이미 본인의 힘이 다 소진되는 거야. 그럼 11번 들어갈 때쯤 되면 지치겠죠, 약간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내용을 알아두셔라, 그 말입니다. 됐나요? 다들 점심 먹고 잠이 오지? 야, 참고로 오늘 점심 맛이 없던데. 어? 저거 되죠? 아니, 오늘 점심 생각보다 기대하고 왔는데 맛이 없던데요. 닭볶음탕 전부 다 뻑뻑해가지고 살이 뻑뻑살로 먹고, 그 이상한 감자 고로케 한 입 베어무니 너무 탄수화물, 국도 그냥 그러니 하고. 오늘 점심은 내가 생각해 좀 에러였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이제? 쓰세요. 요거를 지금부터 있잖아, 실전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적분 계산은 좀 잊어. 알겠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적분 계산은 전개해서 정적분 계산을 했을 텐데, 걔들은 지금부터 좀 잊고 3차 함수에서의 정적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참고로 수능에서는 4차 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4차 함수 적분하면 몇 차 되죠? 5차죠. 보통 수능에서 얘기하는 이 다항함수의 제한 차수는 거의 4차까지예요. 인테그랄 함수가 5차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우함수, 기함수야. 원점 대칭이야. 그럼 5차일 때는 사라질 거 아니야, 홀수차들은. 그런 계산은 나올 수 있어도 5차까지 인테그랄을 해서 계산하는 과정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운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 공식을 가지고 항상 3차 함수에서의 정적분을 심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요. 이 3차 함수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직선과의 관계라도 무엇이 보존되냐면 이 실근이 합이 보존됩니다. 자, 무슨 소린지 잘 봐요.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아니다, 너네한테 좀 쉽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1, 3, 7 이렇게 된다고 치자. 됐어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간다고 칠게. 그럼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둡시다. 여러분들 지금 요 y는 fx에 대한 실근의 합은 뭐예요? 1, 3, 7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직선은 2차 식의 계수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이 직선은 2차 식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직선은 2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파나 베타나 감마의 합은 뭐랑 같습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7이랑 어때요? 똑같은 거야. 알겠죠? 실근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실근의 합은 늘 보존될 수밖에 없다고요. 됐어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근에 대해서 실근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알파. 3참수 기준이야. 자, 여기서 실근합이 뭐예요? 중근은 같은 근이 두 개인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기서 실근의 합은 알파, 알파, 베타 이렇게 더해야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의 실근의 합은 뭐가 돼요? 알파, 알파, 알파 해서 뭐야? 3알파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자, 그러면 잘 봐. 우리가 fx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다고 쳐요. 얘는 1, 3, 얘는 뭐 7 이렇게 된다고 칠게. 아니다. 여기를 5라 할게. 얘는 10 이렇게 둘게요. 됐나? 자, 여기가 이제 y는 fx가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래 놓고는 문제에서 요까지 여기 이제 3이라고 할까? 됐나?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에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fx dx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 fx란 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뭐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a라 하고 x-1에 x-5에 x-7 이렇게 됩니다. 10 됐어요? 그럼 평소대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개한 다음에 1부터 3까지 인테그랄 할 거 아니야. 그럼 너무 계산이 길어지고 힘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1에서 3에서 이렇게 긋습니다. 3차함수가 이렇게 갈 거니까 어떻게 되죠? 실근의 합이 보존된다 했죠. 실근의 합이 2로 10, 16이지. 그러면 여기는 1, 3, 여기는 누가 될까요? 여기는 요 실근은 16에 보존되려면 12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요? 2죠. 높이는 f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 2분의 1의 밑변이 높이는 f3에 대한 넓이로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주황색으로 둘러싼 이 부분,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공식 가르쳐줬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a, 그 다음 뭐야? 베타 빼기 알파 3-1의 전체 세제곱 하시고 3의 중점 여기 좌표 뭐야? 2죠. 2로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거리야. 근데 이게 이쪽 거리가 아니라 x좌표 차이야. 12와 2는 x좌표 차이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12에서 2를 뺀 요 10을 곱하면 되는데 얘는 그 x좌표 차이입니다. x좌표 차이.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라 x좌표 차이야. 됐나요? 그럼 끝났네. 여기는 애는 6분의 절대값 a 하고 여기 3-1의 세제곱에 12에서 2를 뺀 요 거리 하고 더하기 2분의 1의 밑변 2에 높이는 f3에서 요 두 개 계산하면 심플하게 끝. 알겠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쉽다고요.
알겠나요? 하나 더 연습할 거야? 하나 더 응용 더 할 거야? 지워도 돼요? 지운다. 잘 정리해요. 오은영 리포트에서 오은영 씨가 그럽니다. 패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은영 씨는 이제 집안 의사 집안이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하나 물어요.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애 뭐 잘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오은영 씨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선행을 시켜본 적도 없고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둔대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도 그런 부모들의 그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공부에 욕심은 되게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학교 시험을 치고 와서는 되게 결과가 되게 안 좋았는지 엄마 앞에서 되게 속상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오은영 씨가 자기 아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10개 중에 10개 중에서 9개를 맞추더라도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그게 아니라 10개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제대로 알고 배운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움에 대한 호용성을 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효용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작금의 행태는 10개 중에 9개를 맞아도 한 개 틀렸다고 해서 비난받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겠죠. 아, 내가 왜 그 실수 왜 했지?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한 개만 제대로 알아도요, 그 한 개 또 알고 또 한 개 또 알고 또 한 개 또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깊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 하나하나 오늘 내 수업을 통해서 다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라도 제대로 알아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굉장한 시너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바쁜 건 알겠는데 필요한 내용은 좀 보면서 하세요. 알겠죠?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응용을 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른 응용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여기를 1, 뭐 3, 그 다음에 여기를 7 이렇게 둘까요? 자, 그래놓고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y는 fx를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a입니다. ax의 세제곱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죠. 됐나? 자, 그래서 나는 인테그랄의 뭐부터 7부터 10까지에 대해서 fx dx 얘를 구해 보시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을 거예요. 그냥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개를 해서 넣고 인테그랄 한 다음에 7부터 10까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복잡하지 않겠니? 70 넣는다고 생각해 봐봐. 7의 세제곱 하는 순간 what the hell 이래 되면서 그때부터 손 벌벌 떨리면서 멘탈 나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 주세요. 자, 실근이 제가 보존된다라고 했죠. 여기는 실근의 합이 137 하면 몇이에요? 1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7 저쪽에서 하나 만나겠죠. 자, 저 끝에서 만나는데 어차피 뻗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중간에 끊을게. 그럼 여기는 좌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실근의 합이 1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얼마?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기에 있는 무슨 삼각형? 전체 큰 직각 삼각형에서 즉 요 길이가 얼마? 2. 여기는 뭐야? F10. 그래서 우리는 얘를 2분의 1에다가 밑변 2의 높이 F10이라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뺍니다. 누구를? 여기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3차 함수의 아랫부분에 대한 넓이. 자, 요 넓이 뭐예요?
6분의 절대값 a 하시고 베타 빼기 알파 하면 어때요? 10-7에 세제곱하시고 자 요게 중점 뭐야? 10과 7의 중점 누굽니까? 2분의 17이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마이너스 6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7에서 플러스 6하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러면은 되게 심플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2중, 3중, 4중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없는 그런 식의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외웁시다. 3차함수의 넓이 공식.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왜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또는 직선으로도 해봐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얘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여기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부 다 y는 ax 세제곱에 블라블라블라 해서 최고차항이 a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부 다의 s 요놈의 s에 대한 공식을 봅시다. s는 요거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죠? 뭐예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까지가 3차 함수와 관련된 적분 계산식입니다. 됐어요? 잘 인지해 놓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4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기 전에 너네가 솔직히 문제풀이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면 알 텐데 평가원 기출을 만약에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4차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상황이 있을까 하면 거의 없어요. 4차 함수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4차 함수를 적분해서 5차로 만들어서 뭔가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평가원 기준으로 등장하는 다항함수는 3차, 4차 위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3, 4차를 위주로 다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교수들도 평가원에 나오는 무슨 질문에 대해서는 3, 4차 함수에 대해서 다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차 함수를 적분한 5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일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4차 함수에 대한 넓이에 대한 적분은 거의 시험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에서는 물론 몇 번 봤겠죠. 내신에서야 뭐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평가원 계산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 얘기를 좀 해봅시다.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는 이제 딱 두 가지만 생각할게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돼요. 중근 두 개.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y는 어떤 ax의 4제곱에 최고차항 계수가 4제곱이에요.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 만나는 점 알파, 만나는 점 베타입니다. 만나는 점 알파, 만나는 점 베타예요. 자, 요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 S는 뭐예요? 30분의 절대값 A 하시고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의 5제곱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3중근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래서 역시 y는 여기가 ax의 4제곱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s 다시라 할까요?
요 S-에 대한 넓이는 뭐냐 하면 20분의 절대값 A 하고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다 뒤져봤을 때 4차 함수를 적분하는 상황, 4차 함수를 넓이를 구하는 상황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내신에서만 여러분들이 구경할까 말까 한 정도. 실제 평가원에서는 거의 3차 함수 위주로만 나옵니다. 알겠죠? 2차 함수랑. 그래서 그런 계산 과정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좀 이따 문제 풀 때 적용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쉬운 문제는 좀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4점짜리만 좀 할 거야. 알겠죠? 평가원 기출. 자, 그러면 우리는 넘겨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넘어가고요. 대칭성에 대한 적분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포커스 5번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만 하고요. 문제풀이를 좀 진행할게요. 지워도 되나요? 아니 껐는데 다시 켜져? 그건가? 원격 조정이라서 그런가 봐. 자, 포커스 5.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과 정적분입니다. 아니, 우함수, 기함수가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그냥 제가 대칭성과 정적분이라 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우함수, 그다음에 기함수 있긴 있죠. 우함수와 기함수란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얘는 교과 과정에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하면서 온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우수가 짝수고요. 기수가 홀수입니다. 우수어, 짝수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래행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얘를 짝수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홀수함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교과서 전부 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함수. 그다음에 얘는 어때? 아니 뭐야 반대로지? x축, y축 대칭함수. 그럼 얘는 원점 대칭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함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f의 마이너스 x는 fx. 얘는 뭐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면은 뭐 과외나 뭐 하다못해 질의응답 여기 조교들처럼 이제 애들한테 이제 질답이나 뭐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처음에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어때요? 개념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게 기함수다, 우함수다 확인하는 방법. 마이너스가 기어 나가서 기함수. 우함수는 이게 소우를 떠올려요. 한우. 소의 뿔은 뭐죠? 좌우대칭. 그래서 좌우대칭,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면 좋은 노하우가 되겠죠. 이래놓고는 또 머릿속에 기억했다 분명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을걸. 그때 선생님이 이런 꿀팁을 가르쳐줬었지 이러면서. 우함수는 어때요? y축 대칭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같은 넓이를 2배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 하시면 얘는 그냥 뭐예요? 2배 0부터 a까지의 fx dx 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다항함수에서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어? 짝수차 또는 상수로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뭐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적분을 하시면 빵이 됩니다. 왜?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하시면 그냥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홀수 차로만 이루어진 함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어야 될 지식이고, 여기서 대칭성 제일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축대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y는 fx를 어디에 대해서? x는 p에 대해서 축대칭을 시켜. 그러면 x자리에 뭐 대입한다 했죠? 2p-x 이렇게 대입을 해서 y는 식이 어떻게 돼요? f의 2p-x 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인테그랄에 0부터 a까지에 대해서 fx에다가 뭐 f의 a-x dx 해서 여기에 이제 2k라 할게요.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의 0부터 p까지에 대해서 a까지에 대해서 fx dx를 구해보세요 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k 이렇게 되지. 이유는 왜 그런가요 선생님 하면 얘와 얘의 관계가 뭐예요? 이 두 함수의 관계가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뭐예요? 대칭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x는 2분의 a에 대해서 현재 대칭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시자면 하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또 하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면 2분의 a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함수가 뭐야? 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y는 fx를 어때요? 0부터 a까지 적분하나? y는 f의 a-x를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겠죠. 과거에는 시험에 좀 자주 나왔는데 최근은 좀 잘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평행이동과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평행이동과 정적분은 뭐를 활용하냐면 치환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인테그랄에 a부터 b까지 fx dx나 이게 인테그랄에 a 더하기 m b 더하기 m f의 x-m dx랑 이렇게 같은 상황이거든. 자,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치환합니다. 여기는 x-m을 뭐야? t로 뭐해? 치환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x 앞에 계수 얼마입니까? 1이지. t 앞에 계수도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럼 x가 한 칸 증가하면 t도 한 칸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면 증가량이 어떤 상황이에요? 같아지는 상황이죠. 그럼 증가량이 같다는 이 말은 dx와 dt가 어때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는 a가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는 b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치환했을 때 a부터 b까지 ft dt 해서 식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어때요?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애들은 이미 치환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얘들이 되게 익숙할 텐데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과 정적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치환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계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 거냐면 실력 연수 문제 12번부터 할 겁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면서 아까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좀 정리하고 오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종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정의 간식을 준비하긴 했어요. 여기 사이버거 세트 주문해놨거든요. 물론 뭐 수원이나 확통때 한번 드셨던 분들은 또 드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 번 겹칠 수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수업을 3군데 들어가서 다 고3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원래는 이 재수생이나 다른 학년이 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책값이 한 28,000원 적혀있긴 한데, 실제로 요 책의 이제 제작 비용이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나와요. 300페이지가 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좀 남긴 남는 것 같은데, 이 메가스터디에서 이 전체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냥 단순 몇천 원 남을 거야 아마. 그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 한 달간 이렇게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로 그냥 환원시켜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책이 너무 비싼데요. 난 1도 남는 게 없어. 알겠죠? 그래서 책은 사실 두께랑 컬러로 더 올 컬러로 인쇄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 알고, 좀 일단 4시 반쯤 올 겁니다. 그때 먹으면서 종강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좀만 쉬었다가 요 문제 풀게요. 12번부터 정리할게요.